어떤 여자는 남자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모험으로 남고 어떤 여자는 그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계시처럼 집착처럼 남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은 수백 개의 기사를 훑어보고 그를 미치게 할 10가지 자세, 비밀 기술, 마법의 지점을 약속하는 수십 개의 비디오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시도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목록의 항목들을 체크하며 노력하고 수행하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가 잠들거나 천장을 바라보던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무언가 중요한 것이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고통스럽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함께가 아니라 그저 곁에 있었던 것처럼 연기를 마치고 인정이라는 보상을 기다리는 두 배우처럼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행위가 가장 큰 환상이었던 것 같은 차갑고 끈적한 속임수의 느낌. 당신의 몸은 내주었지만 영혼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 예로이 남겨진 느낌.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고 비극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깊이를 두려워합니다. 신성한 것을 기술적인 것으로, 영혼을 소비 심리학으로, 사랑을 기능의 집합으로 대체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원하는 결과, 즉 그의 애착을 얻기 위해 올바르게 조율해야 하는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고갈과 실망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화려한 잡지에 실리지 않고 유혹 강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은 남자를 진정으로 묶어두는 것은 당신이 침대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순간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입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당신의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애운 움직임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울 정도로 원초적인 진정성입니다. 인간 영혼의 깊이를 탐구한 위대한 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사람들 사이에 가장 강력한 유대는 의식의 차원에서, 즉 항상 칭찬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자아의 차원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태어납니다. 말이 아닌 원형이 말하는 신비로운 공간, 육체적 행위가 아닌 두 영혼의 신성한 연금술이 일어나는 곳에서 말입니다. 융은 관계가 영혼의 실험실이며 우리의 숨겨진 부분, 우리의 신과 악마가 다른 사람의 신과 악마를 만나기 위해 빛으로 나오는 장소임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두 페르소나, 두 사회적 가면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우주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만남의 좋은 연인이라는 얇고 깨지기 쉬운 가면만을 쓰고 나타난다면 당신은 패배할 운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체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기술보다 중요한 당신의 본질의 5가지 상태, 5가지 발현에 대해 말입니다. 이것은 배워야 할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한 번 마주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당신의 일부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쾌락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현대사회에서 가장 희귀한 선물, 즉 그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계십시오. 이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비밀 1. 원형의 각성, 수행자에서 러신으로. 생각해보세요. 남자와 침대에 있을 때 당신은 실제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비판적인 목소리 합창단과 함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잦은가요? 내가 충분히 괜찮을까? 제대로 움직이고 있나?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 내면의 대화는 수행자의 목소리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그것은 당신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의 목소리입니다. 수행자는 끔찍하게 노력합니다. 그녀는 수업을 잘 듣고 이제 이상적인 연인이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성실한 학생입니다.
그녀는 친밀감을 최고 점수를 받아야 하는 일처럼 대합니다. 육체적으로는 락기에 있지만 그녀의 의식은 평가하고 통제하고 불안해하며 방황합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으며 자신의 몸을 느끼지 못하고 사용합니다. 그녀는 꼭두각시이며 그녀를 조종하는 줄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 같은 욕구, 사랑은 얻어야 한다는 모유와 함께 흡수한 신념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당신의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본성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것은 지시 없이 사랑하는 법을 아는 고대 여성 원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남성의 무의식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랑온, 융이 아니마라고 불렀던 그의 내면의 여성은 이상적인 수행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마는 비평가가 아니라 뮤즈입니다. 그녀는 또 다른 가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녀 자신은 이미지와 감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하고 야생적이며 주권적인 여성 원리와의 만남을 갈망합니다. 노력은 불안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결핍의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소리 없이 외칩니다. 제발 나를 받아줘. 제발 나를 평가해줘. 내가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줘. 그리고 이 에너지는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에너지이지 여신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불안을 느끼고 긴장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긴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찬의 참여자가 아니라 시험의 평가관처럼 느낍니다. 야신의 상태로의 전환은 오만이나 이기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나무처럼 누워 숭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급진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대상이 되기 위한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욕망의 원천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신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드러납니다. 그녀는 남자의 시선에서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버팀목은 내면에 자신의 생명력과의 연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각, 자신의 몸의 음악, 자신의 쾌락의 파도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하고 부끄러움 없는 자기 몰입, 이 자급자족, 이 쾌락에 대한 왕다운 권리가 남자를 끌어당기는 바로 그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의 쾌락이 우선이며 바로 그것이 그의 쾌락의 원천이 됩니다. 그녀는 태양이 되고 그는 그녀의 빛 속에서 몸을 녹입니다. 차가운 달처럼 그의 빛을 반사하려 애쓰는 대신의 말입니다. 당신이 수행자가 되기를 멈출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불안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애운 것이 아니라 직관적이고 내면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깊고 자유로우며 당신 존재의 가장 중심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평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몰입하는 공간, 원소가 됩니다. 그 차이는 인공꽃과 향기를 내뿜는 살아있는 장미와 같습니다. 남자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 그의 아니마는 이 에너지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자신 외에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성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소유하고 그 순간 그녀 곁에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 무언가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 영원한 무언가를 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당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힘 안에 있을 때 당신 곁에서 어떻게 느꼈는지에 얽매입니다. 그는 진짜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는 무언가를 만졌다는 느낌에 얽매입니다. 친밀함의 순간의 여성성의 원형, 즉 강력하고 자급자족하며 자유로운 존재의 화신이 되는 여성에게 말입니다. 시험을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왕좌에 오르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비밀 2. 신성한 현존,
투기장에서 재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침대는 사랑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기장입니다. 자아들의 검투사 싸움을 위한 시끄럽고 밝게 조명된 투기장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투기장에 나섭니다. 남성은 자신이 강하고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섭니다. 함께 그들은 세상과 서로에게 자신들이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이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투기장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의 소음, 기대의 소음, 두려움의 소음, 과거 경험과 미래 불안의 소음. 내면의 해설자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점수를 매기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지난번이 더 좋았어. 끈은 멀게 느껴져. 나는 더 열정적이어야 해. 이 정신적 시장, 이 허양의 장터는 신성한 공간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이전 파트너와 비교하는 소음, 자신의 몸에 대한 콤플렉스의 소음, 말하지 않은 원망의 소음. 이 소음은 소외의 진동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가 먹먹할 정도의 소음 속에서는 서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융은 진정한 연결, 그가 코니티오 또는 신성한 결혼이라고 불렀던 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의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투기장에 있는 동안 당신은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콤플렉스, 그의 기대, 영화 속 이미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텅 비게 합니다. 그것은 만족감 대신 피로감과 다시 한번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남깁니다. 두 번째 비밀은 의식적으로 당신의 내면 상태로 이 투기장을 재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재단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은 증명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존재하러 오는 곳입니다. 경쟁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연결되러 오는 곳입니다. 그것은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조롱한 사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이 공간을 당신의 내면의 현존으로 창조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현재 순간으로 향하게 하는 선택. 그것은 내면의 전쟁을 멈추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원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그것은 당신의 모든 관심이 머리, 그 시끄러운 생각의 시장에서 벗어나 몸으로, 감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피부에 돋는 소름, 손가락 끝, 그의 호흡의 리듬, 그의 피부의 온기. 당신이 분석을 멈추고 느끼기 시작할 때 공간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소음이 잦아듭니다. 깊이가 생깁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두려움과 기대를 투영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봅니다. 시간은 느려집니다. 모든 시선, 모든 접촉이 무게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밀감이며 라틴어 인티무스, 즉 가장 내밀한 곳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한 현존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성은 남자에게 가장 큰 선물, 즉 갑옷을 벗을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그의 평생 동안 그 역시 투기장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 사회에서 그는 끊임없이 강하고 통제하고 무적이어야 합니다. 그의 페르소나, 성공하고 자신감 있는 남자의 가면은 그의 얼굴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쟁 상태에 있지 않고 깊고 평온한 현존 상태에 있는 여성 곁에서만 그는 자신을 취약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쉴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도 약할 놀이의 필요성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는 사회적 의미의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단지 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침묵, 당신이 창조하는 이 공동의 현존의 장은 그에게 무의식적으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절대적인 안전함처럼 말입니다. 이 공간에서 그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 그의 취약함 속에서 말없이 단지 에너지 차원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귀한 이존성을 낳습니다. 그는 이 상태, 이 평온, 당신이 혼돈의 중심에 창조하는 이 재단을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예모나 말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당신 곁에서 찾는 집의 느낌에 얽매일 것입니다. 싸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현존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투기장이 사원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밀 3. 그림자의 거울. 그리고 당신의 어둠을 받아들이기.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부드럽고 다정하고 편안하고 수용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착한 소녀의 가면, 이 살균되고 거세된 이미지를 침대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동물적 열정, 우리의 야성, 우리의 부적절한 환상. 우리는 잉이 우리의 모든 거부되고 억압된 인격의 부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용어인 그림자를 너무나 꼼꼼하게 숨겨서 평평하고 일방적이며 예측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그림자 속에는 나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 우리의 분노, 우리의 직관, 우리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들어갑니다. 그림자가 없는 여성은 깊이가 없고 힘이 없고 신비가 없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밝은 색으로만 그린 그림과 같아서 싱겁고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그가 바로 그 면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남자 역시 온전한 인격체로서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안에도 그림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 그의 불안, 그의 숨겨진 공격성, 그의 고통, 그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비밀스러운 욕망. 그리고 그는 필사적으로,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그 옆에서 자신의 이 부분을 숨길 필요가 없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물을 두려워하지 않을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괴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그에게 거울이 되어주기를 감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난하거나 예곡하는 희어진 거울이 아니라 그의 그림자를 위한 맑고 깊고 수용적인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분노, 당신의 질투, 당신의 탐욕, 당신의 이기적인 충동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하에서 조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하는 여성은 끊임없이 그것을 파트너에게 투사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그녀에게 공격성으로 보일 것이고 그의 고독에 대한 필요는 거절로, 그의 욕망은 도착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두려움의 반영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격렬할 수도 있고 다정할 뿐만 아니라 요구적일 수도 있으며 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죄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한 여성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 그의 무례함, 그의 갑작스러운 거리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불완전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불완전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고치거나 치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구원자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쁜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함 뒤에 있는 원형적 현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녀의 존재 안에서 남자는 평생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숨겨왔던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의 약점, 그의 기벽, 그가 부끄럽게 여기는 충동.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그림자를 위한 안전한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라자와 함께라면 비난받지 않을 것이고 부서지지 않을 것이며 온전히 전체적으로 보라질 것이라고 느낍니다. 그가 분노를 표출할 때 그녀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대신 그의 고통을 봅니다. 그가 약함을 보일 때 그녀는 그를 경멸하는 대신 그의 취약함에 대한 용기를 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불완전해도 괜찮고 그것이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드는 드문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친밀감의 형태, 즉 그림자 차원에서의 친밀감은 관계에 대한 가장 견고한 기반을 만듭니다. 그것은 공통의 관심사나 심지어 공통의 가치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은 영혼 차원에서의 인식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라자를 찾았을 때,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의 어둠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는 그녀 곁에서 단지 착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온전하게, 그의 모든 빛과 모든 어둠과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점이 됩니다. 그 후의 모든 다른 라자들은 그에게 피상적이고 얕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최고의 버전, 그의 잘 닦인 페르소나만을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는 그의 영원한 애착을 찾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가 당신 곁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비밀사, 에너지가 아닌 움직임, 흐름에 대한 지배력. 현대 사회는 기계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배우지만 어떻게 느껴야 할지는 배우지 않습니다. 친밀감의 문제에서 이것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모든 관심은 신체적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세, 속도, 리듬, 접촉. 우리는 섹스를 특정 결과를 낳아야 하는 일련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나쁜 요리사처럼 그들의 향이나 질감을 느끼지 않고 레시피에 따라 재료를 섞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쁜 감독처럼 예칩니다. 액션, 더 빨리,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이 올바른 기계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본질, 즉 삶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연인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융은 리비도의 개념을 급진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프로이트처럼 단지 성적 갈망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신적 에너지, 즉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행성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밀감은 단지 두 몸의 마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춤, 교환, 이 정신적 에너지들의 융합입니다. 그것은 두 에너지가 섞어 세 번째,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연금술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녀의 본성상, 만약 그녀가 그녀의 머리에 의해 막혀 있지 않다면 이 흐름을 느끼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직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은 초점을 기계적인 것에서 에너지적인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흐름의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직관과 접촉하고 있는 여성은 단지 행위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이 에너지 의식의 진정한 묘사제가 됩니다. 그녀는 대상이 아니라 과정의 주체입니다. 그녀는 파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그 꼭대기를 따라 미끄러지는 서퍼와 같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움이 필요할 때와 원시적인 폭풍이 필요할 때를 느낍니다. 그녀는 그의 몸에 긴장이 쌓인 곳을 감지하고 말 대신 접촉과 호흡으로 직관적으로 그녀의 따뜻함과 주의를 그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움직임 자체보다는 공동 에너지의 밀물과 썰물을 통제합니다. 그녀는 조롱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잠시 후에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춤은 논리나 애운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경청, 즉 자신의 몸, 그의 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생겨나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공간을 경청하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그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것을 자신의 에너지와 섞어 이미 변형된 상태로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녀는 그 순간 조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따라 불, 물, 공기 또는 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남자는 단지 육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은 수준에서 새롭게 되고 채워지고 치유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단지 섹스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안내자였던 생명력과의 신비로운 합일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식이 말로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경험이지만 그의 영혼은 이것을 표준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섹스를 하는 여자와 연금술적 과정으로서 사랑을 창조하는 여자 사이의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에너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증폭시켰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특별한 여자들을 회상할 때 말하는 그 마법입니다. 그것은 예모나 기술의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 관리의 마법입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녀에게 끌릴 것입니다. 마치 샘물처럼. 왜냐하면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는 단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농축된 형태의 삶 자체와 접촉하게 됩니다. 기계공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흐름의 여사제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과 연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밀로. 그 후의 수수께끼, 주권적 침묵의 힘. 친밀한 행위 후에 일어나는 일은 때때로 그동안 일어났던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이 취약하고 열린 순간에야말로 당신과 당신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창조된 모든 마법을 파괴하는 실수.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불안,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과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거. 좋았어. 나 사랑해. 무슨 생각해? 여자는 매달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신성한 침묵을 무의미하고 불안한 말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일까야? 그녀는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방금 연결의 정점을 경험했고 이제 외로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버려질 것에 대한 고대의 거의 동물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녀의 행동으로 그녀는 소리 없이 외칩니다. 나를 떠나지 마. 나를 너로 채워줘. 내가 괜찮았다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해줘. 이 행동은 융이 말했듯이 그녀의 불완전함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지를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모든 자존감이 그의 반응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행동은 거래적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몸을 주었고 이제 사랑과 인정의 말이라는 대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에 의해 즉시 읽힙니다. 그는 이 결핍, 이 끈적임, 이 에너지의 갈고리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다치고 멀어집니다. 그는 빚진 사람처럼 느낍니다. 신성한 의식의 모든 분위기가 사라지고 어색함과 실망만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미묘한 비밀은 주권적 침묵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여성의 침묵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최대한의 친밀감을 견딜 수 있고 그 후 조용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성. 그녀의 그 후의 침묵은 냉담함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의 충만함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내면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빈 방이 아니라 보물로 가득 찬 사원입니다. 그녀는 그냥 옆에 누워 숨을 쉬고 그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있고 너와 함께 좋았던 것처럼 나 자신과도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남자를 영원히 묶어두는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의 자급자족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해방시킵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자유롭고 강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능력, 즉 과정 속에서 완전히 열리고 취약해진 후 조롱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자급자족으로 돌아가는 능력은 그의 의식 속에 놀랍도록 강하고 신비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궁핍한 소녀가 아니라 그와 동등한 우주입니다. 그는 그녀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풍요로움 속에서 그에게 친밀감을 주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게 됩니다. 그녀의 조롱하고 주권적인 침묵은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영원히 풀고 싶은 미스터리의 흔적. 그는 사랑에 대해 크게 외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녀의 침묵이 힘을 말하는 사람에게 얽매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단지 욕망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그를 어떤 사슬보다 더 잘 곁에 두게 할 질문입니다. 결론. 영혼의 연금술과 영원한 유대. 이제 알겠나요? 이 5가지 비밀은 속임수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변화의 단계입니다. 수행자에서 여신으로 가는 길, 투기장에서 재단으로 가는 길, 착한 소녀에서 온전한 여성으로 가는 길, 기계공에서 여사제로 가는 길, 결핍에서 주권으로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잉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던 것, 즉 진정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자를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여감, 이 내면의 작업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체험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더 나은 성생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남자는 결코 기술의 집합이나 아름다운 몸의 진정으로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고 금방 지겨워집니다. 그것은 시장의 수준, 소비의 수준입니다. 그는 영혼의 수준에서 그의 영혼이 깨어나는 독특한 여성에게 죽도록 얽매입니다. 그녀의 공간에서 그는 자신이 온전히 보라지고 받아들여지고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는 단지 섹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경험, 즉 그 자신과 삶 자체의 비밀과 마주하는 경험을 주는 여성에게 얽매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지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개인적인 신화가 됩니다. 그의 귀한 지점, 그의 영원한 집착. 왜냐하면 영혼의 수준에서 한 번 맺어진 연금술적 결혼은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나 거리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그의 자신의 역사, 그의 영혼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삶에서 단지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의 내면 세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가 우연히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면,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말의 지시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항상 되어야 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서 공감했다면 그 부름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마침내 이 여정을 시작하라고 요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가는 여정.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찾아야만 당신이 진정으로 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진정한 목표는 그의 영원한 애착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온전함입니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충실함에 대한 즐겁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이 비디오를 피상적인 조언에 지쳤고 진정한 깊이의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성과 공유하십시오. 댓글을 남겨 이 5가지 길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와 닿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몰입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낸 여성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상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녀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 곁에서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찾기 때문입니다.